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365를 활용한 상권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이홍규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365에 대한 상권 분석 강의는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예비 창업자들의 상권 분석을 돕는 부자창업 스쿨을 운영하고 있고요. 공인중개사도 함께 진행을 하면서 현장에서 많은 예비 창업자, 자영업자분들에게 상권 분석 관련된 인사이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학습 목표는요, 소상공인 365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상권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저랑 간단한 실습을 하게 될 거고, 이를 토대로 데이터로 설계하는 창업 전략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365에 참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권 분석을 감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 기반의 상권 분석 방법을 활용하게 되면은 결국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 365는 2006년부터 운영된 상권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탄생한 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경영 지원 플랫폼입니다. 64개 공공 그리고 민간 데이터를 융합 분석해서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365라는 이름처럼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와 자영업자에게 맞춤형 정보와 빅데이터 분석을 365일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과 경영을 돕는 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상공인 365 플랫폼은 전체 4가지로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빅데이터 상권 분석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지역별 업종 현황, 입지 평가, 그리고 경쟁 점포 분석 등을 지도로 분석하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게에 대한 경영 진단도 할 수가 있어요. 내 매출액,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가게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과 시장 핫 트렌드라는 메뉴도 있는데요.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핫플레이스 상권 정보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직장인이 많은 회식 상권이 어디인지, 배달 매출액이 높은 상권이 어디인지 이런 정보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정책정보 올 가이드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사업들을 진행을 할 때 그 관련된 정보를 빠르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기존에 소상공인 24와 연계가 되어 있고요. 창업 지원 교육, 자금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이곳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접속하게 되시면요. 인터넷에서 이제 소상공인 365를 검색하시던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주소를 바로 입력을 했을 때 접속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PC와 모바일 모두 지원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전체 무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누구나 회원 가입 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기존 소상공인 24 계정이 있다라고 하면요. 동일한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에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회원 가입 절차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1단계로는 소상공인 365 메인 화면에서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위에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고요. 2단계로는 이름, 연락처 등의 필수 정보를 입력을 하고 본인 인증을 진행을 합니다. 약간의 동의하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가입이 완료가 되면은요, 통합 계정이 생성되고요. 소상공인 365뿐만이 아니라 연계된 소상공인 정책 지원 서비스 모두 이용 가능해집니다. 참고로 사업자 등록 없이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장에 사업자가 없는데 이용 가능할까요? 이런 염려가 없이 소상공인 365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로그인 하시게 되면요. 웹사이트 상단 로그인 메뉴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간단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통합 인증 계정이기 때문에 한번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관련 서비스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이 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내 가게를 등록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 365에서 내가 관심 지역, 업종을 설정하거나 지난 분석 리포트를 저장하고 언제든지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메인 메뉴는 상단 메뉴에서 상권 분석, 경영 진단, 핫 트렌드, 정책 정보 등의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소상공인 365를 처음 이용한다면요, 이용 안내 섹션에서 제공되는 사용법 가이드 영상, 이걸 참고하면 보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소상공인 365의 주요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정보 5일 가이드에서는요, 창업 자금, 그리고 교육, 컨설팅,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정보를 통합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24 플랫폼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사업에 관련된 상세 정보를 볼 수 있고 하나의 아이디로 연동이 됩니다. 정부 창업 지원 자금 공모 일정을 확인하고 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빅데이터 상권 분석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역 상권 분석 내용입니다. 관심 지역을 지도에서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세대수, 업종 분포, 매출 규모를 시각화된 지표로 보여주게 됩니다. 입지 평가란을 선택하게 되면요, 선택 업종에 대해서 입지 적합도를 분석을 하고 과밀 창업 지역을 피하고 적절한 입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쟁 현황 파악도 가능한데요. 주변에 경쟁 점포 수가 어떠한지, 업종별 매출 수준은 어떤지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면서 창업자의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도 따라하기 쉽도록 따라하기 가이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분석 리포트를 누구나 PDF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상공인 365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은요, 이 따라하기 메뉴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내각의 경영 진단에서는요, 역량 진단서문을 통해 대표의 심리 분석 및 창업 정보가 잘 되었는지 자가 체크가 가능합니다. 진단 결과는 심리 특성, 창업 준비, 배경 분석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산출이 되고요. 내가 몰랐던 나의 준비 사항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렌드 상권 발굴인데요. 빅데이터로 선정된 핫플레이스 상권 정보를 제공하는 메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 소비층이나 업태의 트렌드에 따라서 인기 상권을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권별, 요일별 매출액도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고 전달과 비교해서 상권 지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디테일한 확인도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은 현장 발품을 오랜 시간 한다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지금은 집에서도 상권 정보에 대한 많은 확인이 가능해진 거죠. 해당 상권에서 어떤 업종이 매출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떤 시간대에 사람들의 소비가 집중되는지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니 가게 창업으로 상권 분석이 필요한 분들은 꼭 이 기능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권은 오프라인 상권과 온라인 상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장과 지역 상권을 키워드로 넣게 되면요, 사람들의 연관 검색어가 노출되고 네이버 플레이스 관리 및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연상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비 창업자, 기존 자영업자의 관점에서 소상공인 365의 빅데이터 상권 분석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창업자가 카페 창업을 준비 중일 때 서울 홍대 인근 상권을 희망 지역으로 고려하는 가정으로 소상공인 365 상권 분석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365 사이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첫 번째 빅데이터 상권 분석의 메뉴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상세 분석을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포, 홍대 입구역 인근의 카페 상권에 대한 분석을 하고 싶은 거니까요. 반경을 누르고 500m 수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업종 선택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업종을 직접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카페를 할 거기 때문에 음식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위쪽에 카페를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석하기 탭을 누르시면은 빅데이터 상권 분석 리포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빅데이터 상권 분석 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첫 페이지에는 전체 현황을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업소 수가 카페 기준으로 몇 개의 업소가 있는지, 전월 대비한 매장의 증감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월평균 매출액이 해당 영역에서 얼마가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 매출액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귀한 데이터를 이렇게 빠르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업종 분석에서는 볼 수 있는 게 현재 내가 지정한 영역에 얼마나 많은 카페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소상공인 365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홍대 입구역 기준으로 반경 500m 내에 약 300여 개의 카페가 운영 중에 있다라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출 추이를 보게 되면은 업소당 월 평균 매출 추이를 월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영역에 보면은 23년 12월부터 24년 12월까지의 월 평균 매출액 추이를 볼 수가 있고요. 이걸 토대로 계절의 변화에 따른 매출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매출이 발생이 되는지를 볼 수 있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상 매출을 산정한다던가 임차할 수 있는 상가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보다 디테일한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중, 주말, 그리고 요일별 월평균 매출액, 그리고 매출 건수까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홍대의 상권의 경우에는 평일보다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매출액이 높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별 월평균 매출액과 매출 건수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카페를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실제 높은 매출액이 발생되는 기간이 어딘지를 보는 게 좋겠죠. 데이터로 봤을 때 11시부터 14시 시간보다 오히려 14시부터 17시, 그리고 17시에서 21시 사이에 매출액이 높다라는 특징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 연령대별 월평균 매출액과 매출 건수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홍대 상권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남성보다는 여성의 소비 비중이 2배가량 높다는 것 볼 수 있고요. 연령대별 소비를 볼 때도 20대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0대 소비가 높다라는 특징을 빠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인구 분석입니다. 이곳에서는요, 주중과 주말, 그리고 요일별 일평균 유동인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상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좋다라는 부분인데요. 주중과 주말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주중 20만 명이 넘어가는 수치고 주말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어떤 유동인구의 변화가 있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의외로 일요일에 대한 유동인구가 낮다는 점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상권 분석은 이제는 감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빅데이터 툴을 잘 활용해보지 않으셨던 분들도요, 이렇게 소상공인 365의 빅데이터 상권 분석을 통해서 보다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대별 일평균 유동인구도 볼 수가 있습니다. 06시부터 11시가 어느 정도의 유동인구가 있는지, 11시부터 14시까지, 14시에서 17시까지 이렇게 시간 구간별로의 유동인구 비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홍대 입구 상권에서 카페를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시간대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데이터로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기존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365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분이 최근에 매출 정체로 고민이 있다라는 가정으로 소상공인 365 경쟁 분석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소상공인 365의 첫 페이지고요. 내가게 경영진단 메뉴에서 보시면은 창업 진단의 경쟁 분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게 되고요. 운영하고 계신 가게의 위치를 클릭을 한 후에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의 업종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는 돼지고기 전문점이라고 가설을 세우고요. 여기서 분석하기를 누르면은 아까 예비 창업자의 빅데이터 상권 분석 데이터가 나왔던 것처럼 경쟁 분석 리포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점 현황, 지역 특성, 업종 특성, 다양한 정보를 이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석 결과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게 되면요, 경쟁 등급이 산정이 되어 나옵니다. 선택한 지역으로부터 경쟁 권역 500m에 위치한 동종 업종에 대한 매출 건수를 추이로 해서 산정이 되는데요. 안전한 곳인지, 성장이 둔화된 곳인지, 정체 진입인지, 위험한지, 산출이 불가능한지 이런 데이터를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 현황을 보게 되면은 돼지고기 구이찜의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가게가 인근에 몇 개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24년 12월을 기준으로 44개의 경쟁점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그리고 내가 영역을 지정해 놓은 인근 500m의 경쟁 상권에 대한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토대로 내가 위치해 있는 상권이 어느 정도의 경쟁 강도를 보이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분석 지역을 보게 되면은 위험 영역에 속해 있고 서울특별시는 정체 진입, 영등포구는 정체 진입, 전국 데이터를 볼 때도 정체 진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돼지구이를 운영하고 있는 여의도의 경우에는 경쟁 강도가 다른 곳 대비해서 높다라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 특성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성별로 소비에 대한 비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체크했던 여의도 상권의 경우에는 여성보다는 남성 중심의 소비가 나타나는 것을 두 번째 그래프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연령대가 가장 소비력이 좋은 상태인지를 보게 되면은 40대 그리고 30대의 소비 비중이 높다라는 데이터를 이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일별 데이터도 확인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출 데이터를 볼 때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요일이 목요일, 금요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상권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회식이 주로 벌어지는 목요일,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하지 않는 금요일에 직장인들의 소비가 집중된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대비해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어느 정도의 매출 비중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좀 더 세부적인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시간대별로 어느 정도의 매출이 발생되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08시부터 12시까지의 매출액, 그리고 18시부터 20시까지의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고, 저녁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는 점심에 대한 영업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상권이라는 것을 이런 시간대별 매출액을 토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익 상세 입력표인데요. 이곳에서는요, 발생하는 업소의 매출액과 비용을 입력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실면적이 30평이고요. 권리금은 7천만 원, 인테리어 투자금은 1억 2천만 원, 보증금은 6천만 원, 가맹 관련된 비용이 1천만 원, 이렇게 내가 실제로 초기 투자한 비용을 입력을 하고요. 현재 발생되고 있는 매출액을 넣는 겁니다. 재료비는 35.4%, 임차료가 6.9%, 실제로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매장의 데이터를 넣고 분석하기를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투자비 회수 시점별 목표 매출을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365 데이터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3년 이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월 목표 매출이 6,695만 원이 나와야 되고 일평균 매출비로는 279만 원, 그리고 만약에 내가 2년 내에 전체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월 목표 매출액이 7,100만 원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목표 매출만 산정되는 게 아니라 일평균으로 어느 정도의 고객이 방문해야 되는지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목표 달성하기 위한 몇 명의 고객이 더 유입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곳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내 매장의 위치에 어떤 상권 등급을 볼 수가 있는데요. 분석 지형의 상권 유형이 어떻고 매출 등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의도의 이 매장의 경우에는 건물 토지 용도상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상권 등급으로는 매출 규모상 2등급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분석 지역의 주요 활성화 시간은 목요일 8시라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매출이 활성화되는 시간을 확인하게 되면요, 실제 내 매장의 피크타임과 동일한 건지, 실제로 내가 점심 영업을 더 해야 되는지, 저녁 시간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내 매장에 대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강의 관련된 Q&A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소상공인 365는 예비 창업자만 사용할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상권 분석을 고민할 때 기존의 매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이미 가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권 분석보다는 온라인 마케팅에만 관심을 쏟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존 자영업자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 가게에 대한 경영 진단, 핫트렌드 분석 기능은 매장 운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말할 수 있죠. 지역 상권 분석 결과는 얼마나 정확한가요? 라는 질문도 자주 하시는데요. 소상공인 365의 데이터는 공공 민간 빅데이터 64종을 기반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유동인구, 매출 추이 등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 판단은 사업자 본인이 해야 되는 거겠지만요. 판단을 객관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것만으로도 과거보다 안정적인 창업이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가입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물론입니다. 간단한 회원 가입만 하시면은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석 리포트도 PDF로 저장이 가능하고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도 유용하다 할 수 있겠죠. 감으로 의존하는 창업은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충분히 소상공인 365의 데이터를 토대로 얼마든지 객관적인 상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권 분석은 결국 손품과 발품의 조합이에요. 소상공인 365로 데이터에 기반한 상권 분석을 반드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감에 의존한 상권 분석과 마케팅을 하실 건가요? 보다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숫자를 보는 힘이 필요하고요. 그 모든 데이터가 소상공인 365 안에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상공인 365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아마 이미 활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설명드린 기능들이 좀 낯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권 분석과 창업 전략을 세우는데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연을 진행한 부자창업스쿨의 이용규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